자, 아기가 왜 울까요? 제가 산후조리원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아기가 왜 울어요? 엄마, 아기가 왜 울어? 왜 울지? 하고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 엄마들이 막 고민하시더라고요. 아기가 왜 울까요? 하면 이제 이 질문이 어려운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래서 왜 울까? 했더니 어떤 분은 배가 고파서, 어떤 분은 졸려서, 어떤 분은 뭐 다른 이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왜 우냐고, 왜 배고프고 졸리고 잠 오고 하는데 왜 울까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어서 울겠죠. 자, 질문이 너무 어려웠나 봐요. 죄송해요. 자, 왜 울까? 말을 못하니까 울죠. 말을 못해요, 애기는. 말을 못하니까 울음으로 대신 울어요. 야, 그 다음에 울음소리가 지구상의 모든 아기는 다 똑같아요. 그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영상 속의 아가들이 이제 외국 아가들이 주로 있다 보니까 아니 미국 애랑 우리 애랑 우는 소리가 다르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한국에도 애기 낳아가지고 뭐 여의치 않아서 뭐 외국으로 가서 뭐 입양을 했다 외국 분들이 키웠다 그러면 한국말 모르는 경우가 진짜 많죠. 그래서 이게 똑같은 소리를 내지만 어느 나라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울음소리 표현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강아지 소리 흉내 내봐 하면 멍멍 이렇게 하는데 제가 미국 강아지는 어떻게 울어 바우와우 했더니 미국에서 오신 엄마가 아니에요. 영국이 바우와우고 미국은 도쿠도쿠 이렇게 운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어떻게 울어요? 물어보니까 왕왕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개는 똑같이 개소리 똑같잖아요. 강아지 소리. 개소리 이러니까 좀 이상하다. 강아지 소리 똑같죠. 근데 한국말을 쓰니까 우리는 멍멍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울음소리는 다 똑같아요. 언어를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근데 아이가 이제 한국말을 쓰고 영어를 쓰고 뭐 독일어를 쓰고 이러면 표현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아직은 언어를 배우기 전이라 울음소리는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울 때는 왜 우냐? 내가 말을 못하는데 이 상황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불편해요 라고 소리를 내니까 그때그때 상황이 다 다르겠죠. 더울 때, 배고플 때, 졸릴 때.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 소리를 내니까 울음소리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5가지로 지금 크게 이제 패턴을 정해놨고요. 5가지 소리만 잘 구별을 여러분이 지금 하셔도 육아하면서 자동적으로 알겠죠. 엄마니까 울면은 아우 얘가 이제 배고프구나, 얘가 뭐 졸리구나 하고 감으로 맞출 수는 있어요. 근데 엄마한테 이거 왜 엄마는 이게 배고픈 거라고 생각되세요? 왜 이거 기저귀 젖은 거라고 생각되세요? 라고 물어보면 설명은 잘 못하세요. 근데 엄마인지라 감으로. 근데 그 감으로 익히는 게 6개월 이상, 7, 8개월 정도 걸려요. 근데 울음소리를 오늘 미리 배워두시면 그 감으로 배우는 6개월, 7개월을 여러분은 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기보다는 지금 당장 알면 훨씬 더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둘째 엄마나 뭐 셋째 엄마도 있을 수 있겠죠. 첫째 째, 둘째 때 육아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둘째나 셋째는 훨씬 더 빨리 더 그 감을 익히시겠죠. 근데 그분들도 감으로는 맞추지만 왜 엄마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고 물어보면 대답 못 하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육아 경험이 있는 분들은 울음소리 배우시면 훨씬 더 빨리 익히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수업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오늘 집중해서 잘 배워두시고, 그 다음에 연습할 때 사용할 여러분이 동영상이 필요해요. 근데 옆집 애기 울음소리는 필요 없죠. 우리 애기 우는 소리만 필요하니까 아기가 울기 시작할 때 이렇게 한 15초, 10초, 15초 정도 우는 영상을 이렇게 좀 핸드폰으로 찍어 두시면 되세요. 근데 울기 시작할 때 찍어 두시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저한테 문의를 하실 때도 울기 시작할 때 찍은 영상을 보내주셔야 저도 좀 잘 맞춰요. 근데 한참 울고 난 뒤에 찍으면 저도 사실은 잘 몰라요. 이게 이제 애기들이 처음에는 나 졸려요, 배고파요, 더워요 하고 이렇게 말하다가 10초, 15초 지나면 더워, 배고파, 졸려, 내 말을 못 알아듣겠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악쓰면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애기가 울기 시작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보면서 얘가 왜 울지? 이러면서 우는 걸 먼저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애기가 울면 저도 경험을 했지만 진짜 전 지구가 폭발하는 줄 알았어요. 지구가 멸망하는 줄 알았어. 근데 사실 아기가 안 울면 병원 가야 돼요.
아기가 우는 건 지극히 정상이에요. 알지만 여러분이 조금 차분하게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울기 시작할 때 보시기 바랍니다. 애기 울기 시작할 때 보세요. 자, 첫 번째로 제가 들려드릴 울음소리는 아기가 졸릴 때, 잠 올 때, 피곤할 때, 요럴 때 이제 내는 소리를 먼저 들려드릴 텐데, 자, 일단 이게 생리적인 반응이니까, 졸린 아기는 어떤 생리적인 반응이 있을까 하고 보니 하품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으면서 따라해 보세요. 아무도 안 보니까. 자, 하품할 때 어떻게 해요? 아, 하고 하죠. 꼴보기 싫지만 제가 대표로 입을 한번 쩍 벌려봤어요. 자, 아마 제가 입을 벌렸더니 따라서 하품하시는 분이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왜? 하품이 전염이 제일 잘 되거든요. 그래서 시내버스 타시면 하품 한 사람이 딱 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다 줄줄이 따라서 하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진짜인지 아닌지 보려고 우리 고양이 강아지 앞에서 하품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다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양이들도 다 따라해요. 자, 아 하고 입을 크게 벌리니까 하품할 것처럼 소리가 아나 하로 나와요. 입을 이렇게 벌리면서 소리가 우, 이, 에 하고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졸린 아기의 특징은 하품할 것처럼 처음부터 입을 크게 벌리더라.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아 하고 소리를 냅니다. 그러니까 입 모양은 하품할 것처럼 크게 벌리고 소리는 아 하고 울겠죠. 그래서 어떤 아기는요. 뭐 이렇게 울고 어떤 아기는 뭐 이렇게 울고 어떤 아기는 뭐 이런 식으로 울겠죠. 왜? 우리 아기는 로봇가 아니니까 울음소리가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아기마다 개성도 다르고 목소리 톤도 다르고 그죠? 자, 그래서 조금씩 표현력은 다르지만 들어보시면 다 아예요. 그리고 입 모양은 하품할 것처럼 다 크게 아 모양으로 벌립니다. 자, 영상 한번 봐볼게요. 진짜 그런 거 한번 봅시다. 네, 자, 마우스가 두 개여서 헷갈렸어요. 자, 잠 올 때 영상입니다. 졸린 아기 들어봤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면서 소리는 아 하고 냅니다. 들어보면 이제 소리가 다 똑같지는 않은데 약간씩 보면 패턴은 다르지만 입 모양도 그렇고 소리들이 다 아에 가까운 소리들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배고픈 아기는 어떤 생리적인 반응이 있을까 하고 봤더니 배가 고프면 입맛을 다시거든요. 입맛 한번 다시 해볼까요? 여러분도 따라 해보세요. 자, 요렇게 입술이 부닥치거나 그냥 먹고 싶으니까 침을 꿀꺽 삼킬 때 입술이 붓다가
붙었다가 떨어지죠. 그래서 쩝쩝거리고 입맛 다실 때의 모습이 잠 올 때 입 크게 벌리는 거랑은 조금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런 입 모양대로 소리를 내다 보니 소리가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네, 네, 요런 식으로 소리가 나와요. 네, 네. 그래야 입술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죠. 자, 한국 아가들 울음소리 흉내내봐 그랬더니 전부 응애 응애 하고요. 우리가 글짓기 할 때 고양이는 야옹야옹, 강아지는 멍멍, 애기는 응애 응애 울었습니다. 뭐 요런 거 그죠? 초등학교 다닐 때 했던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는 응애 응애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제가 이 얘기 할 때마다 너무 슬퍼요. 왜냐하면 이 응애 소리가 배고픈 소리인데 야,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배고픈 애들 소리만 들렸으면 이렇게 응애 응애라고 표현을 할까? 근데 제가 산후조리원에서 만난 어떤 일본 엄마, 뭐 외국 엄마들을 물어보면 응애 소리보다는 약간 아 소리에 가까운 표현으로 흉내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배부르고 졸린 애기만 본 거야. 그러니까 맨날 그런 이제 졸린 소리에 가까운 소리를 따라 하는데 우리는 맨날 배고픈 애기만 봤나 봐요. 그러니까 응애 응애 소리를 흉내를 내요. 그래서 사실 좀 많이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우 옛날에 막 진짜 막 배고팠고 보릿고개고 우리 와닿지는 않지만 그 말이 사실이구나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슬픈 얘기지만 웃기려고 한 건 아니지만 좀 웃는 분도 계시긴 할 거예요. 자, 응애 응애는 왜 응애로 우리 귀에 들리냐면 요렇게 울어요. 자, 네, 네, 네 하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귀에는 응애 응애로 들리나 봅니다. 자, 배고픈 아기 울음소리 한번 들어볼 건데 영상을 보시면요 입맛 다시는 입술 모양도 보일 거고 소리가 응애 소리도 나고요 네 소리도 나고 네 하고 옵니다. 그래서 소리가 정말 그렇게 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잘 보셨나요? 자세히 보시면 응애 소리도 나고 네 소리도 나고 네 하고 울면서 아까 졸릴 때 우리가 처음 봤던 영상에 비하면 훨씬 입 모양이 좀 다르게 보이죠. 그래서 배고픈 아기는 입맛 다시는 입술 모양 우리가 자주 들었던 응애 응애 이 소리로 이제 구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제가 들려드릴 소리는 아이가 가스가 찼을 때 트리미 하고 싶을 때 요럴 때 이제 소리인데 사실 이 소리를 제가 먼저 들려드리기 전에 좀 흉내를 내보면 요런 식으로 소리를 내요. 막 이거 좀 약간 쥐어짜는 것 같은데 약간 좀 불편한 것 같은데 어딘가 모르게 뭔가 좀 잠투정하는 소리 아니에요? 뭐지? 뭐 약간 요런 느낌. 그러니까 트림하고 싶다는 생각은 우리가 좀 접근하기 힘들 만한 그런 이제 찡얼거리는 소리, 요런 소리를 이제 오해를 하는데 아기가 트림하고 싶을 때 가슴에 힘을 줘요. 우리는 트림하고 싶을 때, 우리 트림하고 싶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트림하고 싶을 때 뭐 이런 탄산수를 마시거나 혹은 뭐 활명수, 뭐 가스 활명수 이런 거 먹거나 그러면서 콜라 마시거나 그러면서 허리를 이렇게 피죠. 가슴을 이렇게 쫙 펴야 트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허리도 필 수 있고 목도 마음대로 가눌 수 있고 그러니까 허리를 피면서 자세를 이렇게 펴서 힘을 줘요. 근데 어른들은 소리는 안 내요. 그냥 막 이제 트림하고 싶어서 그죠? 체했을 때 여러분들 느낌. 자, 그런데 아기는 허리를 못 펴. 고개도 못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얘들은 마음이 앞서니까 소리를 내요. 그러면서 여기다 힘 주면서 막 이런 소리를 내요. 근데 소리만 내는 게 아니고 입도 움직여.
막 이렇게 입 모양을 막 이렇게 돌리니까 엄마들은 입을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요. 입 모양만 보고 엄마들이 어머 얘가 좀 먹고 싶나? 아까 먹은 게 좀 양이 덜 찼나? 그러면서 애기는 나 속 안 좋아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시 애기한테 젖병을 물리죠. 너 좀 먹고 싶구나 입 모양 보니까 그러니까 좀 더 먹어. 그러면서 사실 체한 사람한테 그럼 너 밥 더 먹어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했던 분이 여기도 출산하신 분들 중에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아가들이 속이 안 좋을 때 이렇게 가슴을 펴고 에에에 하고 소리를 냅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하시는 오해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이거죠. 자, 애기 수유하고 끄 소리까지 이제 듣고 트림을 시켰어요. 근데 애기는 아직 장도 미숙하고 빨아먹기도 하고 먹고 있는 모유나 분유 안에 유당 같은 게 들어있어서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소화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가스가 또 많이 생기거든요. 요게 20분 30분 지나면 끄 하고 트림해도 애기가 잠들면 또 트림이 나와요. 그래서 아기는 내가 재웠어. 근데 얘가 한 30분 잤어요. 근데 가스가 찬 거예요.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서 깨겠죠. 엄마 나 불편해 가스가 차서. 그래서 아기가 깰 때 에 하면서 이제 깨요. 그랬더니 엄마는 그 소리를 듣고 잠투정 하는 걸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안으면서 다시 재워야 되니까 아이고 우리 애가 또 잠투정 하네 이런 마음으로 두들기고 흔들고 방 안을 막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아기를 재우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재우려고 두들기고 흔들고 돌아다녔는데 이게 얻어 걸려서 트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는 이제 트림을 했기 때문에 속이 편하니까 다시 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엄마는 내려놓으시면서 확신을 하죠. 우리 애는 등 센서가 켜졌어. 우리 애는 손 탔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많은 아기들이 가스가 차서 깬 걸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아기는 잠투정 안 해요. 잠투정 하는 아기 없습니다. 그냥 잠을 못 잘 만한 상황이 돼서 엄마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못 알아듣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 근데 계속 소리를 내니까 달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니야, 어쨌든 너 입 다물어 조용히 해. 말하지 마라. 봐봐봐. 엄마가 안아줄게 하면서 애기 말 못하게 하고 그냥 위로만 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말귀 못 알아듣는데 안아줄게. 그냥 참아봐. 이 소리예요. 그럼 아기 입장에서는 해결은 안 됐지만 그냥 엄마가 안아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기는 엄마가 안아주면 그게 최고거든요. 그래서 안아주니까 해결은 안 됐지만 용서가 됐어. 그래서 엄마 품에서 그냥 좀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엄마는 얘가 잠이 드니까 해결이 됐구나. 아까 뭔지는 몰랐는데 어쨌든 안아주니까 해결이 되네. 그리고 다시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아기는 눈을 딱 뜨면서 쳐다보죠. 나 아직 해결 안 됐는데 왜 내려놔? 그리고 또 아까하고 똑같은 소리를 반복해서 내겠죠. 자, 아기 잠투정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엄마한테 얘기하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듣기 위한 수업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혼자서 또 트림을 하기도 해요. 신생아실에 요렇게 보시면 아기들이 누워있는데 요렇게 누워있지 않고 모두가 다 요렇게 누워있습니다. 우리 애기 혼자만 요렇게 하고 있으면 다른 애는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애만 요렇게 고개 돌리고 있어요? 라고 한 번쯤 질문을 할 텐데 모든 아기가 다 요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보여. 그래서 아무도 질문을 안 하시겠죠. 자, 근데 애기가 왜 이렇게 돌리고 있을까요? 입에서 자꾸 뭐가 쭈르륵 나와. 근데 그거를 우리가 토했다고 안 하고 개원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개원한 게 트림한 거거든요. 공기가 나오면서 가스가 나오면서 가스 앞에 있던 우유가 밀려 나와요. 그러니까 아기가 먹을 때 가스도 들어가고 우유도 들어가고 가스도 들어가고 우유도 들어가고 이러니까 층층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트림을 하면 트림할 때 앞에 가스 나올 때 앞에 있던 우유가 밀려 나와요. 그러니까 양이 많지 않고 그냥 쭈루룩 흘러나와. 근데 혹시 요렇게 있다가 양이 많으면 기도를 혹시 운이 없어서 기도를 막으면 아기가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질식 요런 거 이제 사고 나지 말라고 요렇게 돌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는 스스로도 트림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림하고 하면서 개워낸 거는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되겠죠. 근데 개워내고 난 뒤에 아기는 표정을 보면 되게 해맑고 표정이 좋아요. 왜냐하면 가스 배출을 했기 때문에 속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표정도 좋고 잠도 잘 자고. 자,
가스 차서 불편한 아기 소리를 한번 들어볼 텐데, 보시면 입 모양이 막 이렇게 막 먹고 싶은 것처럼 돌아가는 아기도 있고, 보면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짧고 임팩트 있게 에 하고 소리를 냅니다. 자, 요렇게 답답한 소리. 들어보시면 좀 답답해 보이죠, 확실히. 그래서 아기들이 에에에 하고 소리를 많이 냅니다. 자, 근데 요 소리를 제가 산후조리원에 교육을 하러 가면요. 이제 수유실하고 교육실이 붙어 있는 산후조리원이 있어요, 가깝게. 그럼 이제 수유하시면서 수업 듣는 엄마들은 수유실 안에 앉아가지고 요렇게 보시면서 이제 교육을 들으시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수유하다가 중간중간에 아기들이 요 소리를 조금 많이 냅니다. 이게 왜 요 기간에, 조리원에 있는 기간에 왜 아기들이 특히나 더 먹다가 이 소리를 많이 내냐 하면, 아기는 지금 빨아먹잖아요. 근데 빨아먹는 게 본능이긴 하지만 얘가 태어났다고 해서 바로 빠는 기술이 막 발달되어 있진 않아요. 애기도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 실제로 얘도 조금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기도 빠는 기술이 일단 미숙하고 엄마 모유량도 지금 펑펑펑펑 나오지 않고, 그래서 태어나서 출산하고 한 달 이상은 지나야 뭐 내가 모유 수유하겠다 못하겠다 이런 게 결정이 나는데, 모유가 좀 더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아기가 자꾸 빨아야만 이게 자극이 되니까 이제 모유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양은 많지 않지만 일단 빨리고, 모자란 거는 이제 유축한 거 먹이거나 이제 분유를 타서 먹이잖아요. 그래서 아기도 빠는데 일단 양이 작아. 근데 아기는 빠는 기술도 부족해. 근데 예를 들면 요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지금 목이 너무 마른데 누군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더니 빨대를 꽂아갖고 준 거예요. 물병에다가 요렇게 빨대를 꽂아서. 근데 이런 빨대가 아니고 야쿠르트 빨대를 꽂아준 거예요. 그럼 뭐 그냥 뚜껑을 열 수 있으면 열고 그냥 마시겠죠. 야쿠르트 빨대로 안 빨고. 근데 뚜껑을 못 열어. 그러면 이제 일단 짜증 날 것 같아요. 야쿠르트 빨대 주면. 그래서 딱 빨면은 조금씩밖에 안 나오니까 목이 말라. 그러니까 막 힘줘서 빨겠죠. 빨리빨리 먹으려고. 얼른 많이 먹으려고. 그러면 그 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물만 나오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공기까지 같이 빨아먹을 것 같아요. 그죠? 힘을 많이 주니까. 근데 이 빨대를 줘. 그러면 요거는 제가 그냥 힘 안 주고 쭉 빨아도 잘 나오겠죠. 그러면 공기를 오히려 빨아먹을 확률이 더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가 지금 기술도 없고 양이 부족한 엄마를 모유를 막 빨다 보니 주변에 있는 공기를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아기가 먹다가 가스가 차면 먹기가 불편하겠죠. 우리가 체한 것 같은 느낌이면 먹기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고 해야 되니까 애가 중간에 에에에 막 소리를 내요. 그러면 엄마들은 이게 뭐 불편한가, 내가 잘못 안았나, 뭐지 막 이렇게 하면서 당황하시는데, 그럴 때는 얼른 먹이던 걸 중단하고 세워 안아서 트림을 시킨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젖을 물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먹다가 가스 차서 못 먹는 경우도 자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 아픈 소리 들을 텐데, 배가 아프면 아기들이 좀 찢어지는 소리를 내요. 왜냐하면 아가들은요, 지금 여기 가슴 밑으로는 힘주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똥 눌 때 똥꼬에다가 힘을 줘야 되는데, 아가들은 가슴 위쪽으로만 힘을 주니까 똥 누고 싶을 때마다 얼굴이 시뻘개집니다. 헐크가 되죠. 그래서 막 쓸데없이 얼굴에다 막 힘주다가 얻어 걸려서 똥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방귀인들 자기 마음대로 끼겠어요? 방귀도 얼굴에 막 힘주다가 방귀를 끼거나 혹은 뭐 재채기를 하다가 방귀를 끼거나 엄마가 탁 안았을 때 움직이다가 얻어 걸려서 끼거나 요렇게 얻어 걸려서 방귀를 끼지 막 진짜 막 내가 편하게 나 방귀 좀 낄게 하고 이렇게 막 아니면 나 내가 안 꼈어 이러면서 모르면서 방귀를 끼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얻어 걸려다가 이제 방귀를 끼는데 아기들이 이제 배가 아프면 가스가 차거나 똥이 누고 싶거나 이럴 때는 배가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 쪽에다 힘을 주겠죠. 그러면서 얼굴 쪽에다 힘 주는데 사실 우리 화장실 가고 싶을 때 변 보고 싶을 때 뱃속이 막 부글부글하고 불편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울지는 않죠. 근데 아기는 말을 못하니까 울죠. 근데 어떻게 배 아픈 소리 나 똥 누고 싶어 나 배에 가스가 찼는데 방귀가 내 맘대로 안 껴져서 뱃속이 막 창자 꼬인 것처럼 막 아파 그러면서 그걸 이제 울음으로 표시를 하겠죠. 말 못하니까. 근데 그걸 이제 그때 그 생리적인 반응대로 해야 되니까 이 위로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젖을 누르죠. 통증이 있으니까. 그래서 소리를 에 하고 찢어지는 소리를 냅니다. 주로 목젖을 누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애기들이 얼굴 쪽에다 힘을 많이 주니까 얼굴이 일단 시뻘개져요. 우리가 앞선 세 가지 울음을 들었을 때는 얼굴이 막 빨개질 때까지 이렇게 소리를 내는 아기는 없어요. 아 하고 졸릴 때 응애 네 할 때 이렇게 얼굴이 많이 빨개지진 않거든요. 에에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배 아픈 아기는 주로 얼굴이 일단 많이 시뻘개집니다. 그리고 목젖을 누르면서 긁는 소리를 내니까 찢어지는 소리를 내요. 그래서 일단 울음소리를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배 아플 때 소리입니다. 거의 마지막에 우는 아기는 보면 진짜 막 숨이 꺽꺽꺽꺽 넘어가죠. 중간에 또 어떤 아기는 눈물이 막 주르륵 흐르기도 하죠. 예, 아기가 통증이 있으니까 굉장히 아파해요. 그리고 이제 배 아픈 아기들은 얼굴이 빨개지는 것도 특징이지만 다리를 요렇게 몸쪽으로 잡아 당기면서 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막 몸을 비틀거나 무릎을 이렇게 배 쪽으로 많이 끌어당기면서 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요거 짧게 끊어 들어서 그렇지 만약에 요거를 1시간 이상 새벽 시간에 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걸 새벽에 밤 12시 넘어서 1시에 1시간 이상 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게 이제 배앓이거든요. 1시간 이상 새벽에 우는 게. 그래서 대부분 이제 배앓이 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해서 집에 경찰이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엄마가 전화가 왔는데 그 엄마는 제가 진짜 잊혀지지도 않는 게 딱 여보세요 했는데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울면서 막 말씀을 하셔서 왜요? 그랬더니 저 어제 새벽 4시에 집에 경찰이 와가지고요. 에? 이랬더니 경찰이 와가지고 아동학대로 신고가 왔대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또 그 전날 그러니까 그 이틀 지나고 난 뒤에 전화하셨는데 그 다음날에 어제는요 또 울길래 제가 우리 차로 새벽에 2시에 가가지고 4시에 올라왔어요 하면서 엄마가 이제 멘탈이 다 나가가지고 전화를 하시는데 막 처음부터 울면서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도 계시고 말하다가 우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배앓이는 사실 잘 하지는 않아요. 모든 아기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아기가 가스는 다 차는데 이거 배앓이에요 라고 할 정도는 뭐 100명
100명, 200명 중에 1명 정도 나올까 말까. 그러니까 제가 상담한 거에 대한 빈도수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스찬 아기는 진짜 상담이 많이 와요. 근데 실제로 막 배앓이라고 제가 생각되고 뭐 배앓입니다 하고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는 1년이면 뭐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만 오시니까 제가 상담한 빈도수로 얘기를 해드리면 그렇게 흔하게 배앓이를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배 아픈 소리를 길게 내면 요렇게 힘들단 말이에요. 이렇게 찢어지는 소리를 새벽에 남들 다 자는 시간에 1시간 이상 울어보세요. 이제 엄마도 미치고 주변 사람들도 항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배가 아플 때 내는 소리라 똥 누고 싶을 때 방귀 끼고 싶을 때도 똑같이 이 소리를 내요. 근데 똥 누고 싶고 방귀 끼고 싶을 때는 짧게 소리를 내겠죠. 매일 애기가 똥 싸잖아요. 이틀에 한 번꼴로 똥을 싸기도 하고 뭐 3일에 한 번 싸기도 하지만 어쨌든 횟수가 작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배가 아파서 울어요. 이 울음을 에 하고 울지만 요거는 주로 이제 낮에 그리고 뭐 길면 3분 5분 안에 끝나겠죠. 그리고 똥 누고 나면 괜찮아. 나 이제 똥 쌌으니까 배 안 아파 하고 울음을 그치니까 괜찮아요. 근데 배앓이는 이 배 아픈 소리를 오래 하면서 그 다음에 새벽 시간에 주로 우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근데 배앓이는 언제쯤 배앓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오냐면 태어나서 거진 2달 정도는 지난 다음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신생아 엄마들은 미리 걱정을 안 하셔도 되세요. 자, 그 다음에 배앓이 하는 아기의 특징은 방귀쟁이들입니다. 방귀를 많이 끼는 아이일수록 배앓이를 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상담한 사례를 보면 그래요. 주로 방귀를 안 끼는 아이가 배앓이 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방귀를 주로 안 끼는 아이들이 오히려 배 아픈 소리를 더 안 내요. 근데 방귀를 많이 끼는 아이들이 배 아픈 소리를 더 많이 냅니다. 아니 방귀가 잘 나와서 배 속에 가스가 많이 비워지고 있는데 왜 아기가 배가 아플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대부분 많은 엄마들이 우리 아기는 뭐 방귀를 잘 껴요. 그래서 방귀 잘 끼니까 가스는 잘 나와요. 근데 막 배 아픈 소리를 내는 거예요. 자, 아기들이 끼는 방귀란 뱃속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얼굴에다 막 쓸데없이 힘주다가 얻어 걸려서 나오는 게 방귀예요. 근데 그런 방귀를 계속 많이 껴요. 그 아기는 하루 종일 뱃속이 불편하다는 소리이고 오히려 가스가 계속 차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방귀를 많이 끼는 아이일수록 배가 아플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배앓이는 아직 아니지만 우리 아기는 신생한데도 옆에 있는 아기보다 방귀를 조금 더 많이 끼고 엄마 생각에도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방귀를 많이 끼지? 요런 아이들이 오히려 더 배 아플 확률이 높으니까 배앓이는 아니지만 하루에 한 번이나 이틀에 한 번 정도 제가 알려드리는 지금 이 방법을 쓰시면 훨씬 아기가 배가 안 아프도록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배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배 마사지 많이 해주실 거예요. 왜? 배가 아프니까 당연히 배를 만져주겠죠? 근데 배만 만져주면 안 돼요. 그래서 엄마들이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자, 배만 만져주시면 안 되고 방귀를 끼도록 도와주셔야죠. 왜? 얘는 똥꼬에 힘주는 방법을 모르니까. 자, 배 마사지는 좀 오래 하셔야 돼서 팔이 아플 수 있으니까 아빠한테 부탁하세요. 내 손목은 소중해요. 자,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는데 이때 손에는 오일 바르시면 좋아요. 베이비 오일, 마사지 오일. 수딩은 안 돼요. 수딩은 바르면 금방 삐쩍 말라가지고 마사지하기 오히려 더 불편해요. 없으면 차라리 로션을 바르세요. 그래서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자, 여러분이 보면 화면에 반대로 보일까요? 그래서 어쨌든 화면에 반대로 보이면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손을 탁 놓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는데 적어도 100바퀴 이상은 돌려주셔야 방귀가 잘 나오도록 준비가 됩니다. 자, 가스 배출을 위한 마사지가 끝났어요. 그러면 항문을 자극해서 가스를 빼주셔야죠. 그래서 아기가 다리를 이렇게 쭉 뻗고 누워 있으면 똥꼬가 항문이 잘 안 보여요. 근데 다리를 이렇게 쩍벌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똥꼬가 잘 보이겠죠. 자, 이때 면봉에다가 오일을 바르세요. 면봉은 아니지만 면봉에다가 오일을 바르셔서 이렇게 똥꼬 주변에 갖다 대고 그냥 간질간질 이렇게 똥꼬 입구에 주변에 갖다 대고 간질간질
예, 너 쓸데없이 얼굴에 힘주지 말고 이쪽에 힘줘 하고 엄마가 똥꼬에 힘줄 수 있도록 방향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 막 시뻘겋게 힘주고 있던 애기가 점점 하얘지면서 똥꼬 쪽에 100% 힘을 줍니다. 그러면 방귀가 뿡뿡뿡뿡 하고 나오겠죠. 그러면 뱃속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진통제 먹은 것 같은 효과. 자, 배앓이 하는 아기 병원에 가시면 소아과 원장님들이 주로 하시는 소리는, 해주시는 말씀은, 아이고, 괜찮아요. 크면은 좋아져요. 라고 하시면서 약도 잘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약 받아 왔어요 하는 분들 중에 무슨 약이던가요? 하고 물어보면 가스 제거제. 그래서 우리가 위 내시경 같은 거 하기 전에 가스 제거제 먹잖아요. 약간 그런 종류. 그래서 그거 먹는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자, 왜 약이 없냐? 병이 아니니까. 이거는 커가는 과정에 아기가 장이 미숙해서 생기는 현상이지 병이라서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배 아픈 아기들은 배 마사지하고 가스 빼주는 걸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귀 끼도록 도와주시면 되세요. 제가 막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이런 얘기 해드리면 막 미리 쫄아가지고 엄마들이 걱정이 돼서 애가 조금만 막 악수고 울면 이거 배앓이 아닌가 하고 막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영상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는데 제가 소리를 받아서 들어보면 애기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배고프다고 말했잖아, 내가 졸리다고 말했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배 아파 하는 아기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배앓이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5번째는 더운 아기. 자, 더운 아기는 더운 아기가 제가 해드릴 얘기가 제일 많아요. 이게 더운 게 문제가 돼서 육아하기가 힘든 경우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운 아기는 소리를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소리 들어보시면 가스찬 아기는 아까 여기다가 힘주면서 트림하고 싶으니까 요렇게 짧고 임팩트 있는 소리를 냈다면, 더운 아기는 힘은 안 줘요. 그리고 헐떡거려요. 그리고 H 발음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소리를 냅니다. 자, 소리를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이제 더운 아기 소리 들어보셨는데 확실히 H 발음이 조금 있죠. 그래서 헤 하고 웃는 소리 들립니다. 자, 아기들이 오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기만 있는 건 아니죠. 사실 사람은, 인간은 다 오감이 있겠죠. 자, 오감이 뭐가 있을까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요런 게 있어요. 자, 촉각 뭐예요? 피부 반응. 손으로 만졌을 때 요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신생아는, 막 태어난 아기는 보온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생아실에서는 온도를 24도에서 뭐 한 5, 6도 정도를 유지하시면서 아기를 따뜻하게 보온을 해주죠. 거기에다가 아기가 모로반사가 있으니까. 모로반사가 왜 있을까요? 뭐 뱃속에서 요렇게 10달 동안 완전 좁은 데서 아기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있다가 이렇게 턱 태어나니까 막 너무 공간이 넓어. 근데 막 손을 뻗었더니 닿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안정감이라는 게 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아기를 뱃속 환경하고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속삭이 같은 걸로 돌돌돌돌 말아서 고치처럼 이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기가 꽉 이렇게 안아주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제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아서 아기를 그런 적절한 온도에서 이제 보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아기는 더운지 추운지 구별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촉각은 태어나서 한 달 정도 지나야 아기가 이제 막 살아나면서 확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기가 그 온도에도 더운지 추운지
구별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1월 달이나 12월 달에 이제 출산하신 분들은 산후조리원에 이제 계실 때 제가 이제 개별 상담 요청이 들어오면 이제 엄마들 방으로 방문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방문을 확 열면 막 찜질방처럼 확 뜨거운 데도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모자 동실할 시간에 애기 데리고 오면 애기가 잘 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엄마들이 이제 집에 오시면, 그래서 보통 이제 수술하신 분은 집에 오면 거의 한 달쯤 될 수도 있어요. 뭐 요즘에는 뭐 혜택을 받기 위해서 조리원을 한 군데만 안 가고 뭐 두 군데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자연분만 하신 분은 조금 더 일찍 오시겠죠. 그래도 어쨌든 집에 와서 며칠 지나면 한 달 정도 되세요. 자, 그러면 아기가 이제 더운지 추운지 구별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조리원에서 맞춰놨던 그 온도는 아기가 너무 덥단 말이에요. 실제로 요즘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지금 5월 달이잖아요. 근데 제가 재작년 기준으로 상담할 때 보통 엄마들이 에어컨을 4월 중순쯤 되면 트셨어요. 근데 올해는 유달리 빨리 트시는 거예요. 한 달 정도 빨리. 3월 중순부터 에어컨을 트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상담하면서도 너무 빨리 튼다. 올해는 왜 이렇게 다들 빨리 트시지? 엄마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집도 막 여러 번 그랬어요. 라고 이 얘기를 제가 막 하면서 상담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빨리 트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에어컨 온도를 한 22도? 밤 말고 낮에 같은 경우에, 밤에는 사실 이제 창문을 열어두시거나 막 이러면 에어컨 안 틀어도 되기는 해요. 그죠? 근데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에어컨을 못 트니까 우리가 이제 밤에도 애기 잘 재우기 위해서 틀어요. 근데 22도 정도 해놓거나 23도에도 더워서 못 자는 아기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아기마다 뭐 조금 열이 많은 아기도 있고 그래요. 우리 신랑이 열이 많아요 하면은 아이도 좀 열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래서 열 많은 아기는 23도도 안 돼요. 더워. 그러니까 엄마들이 에어컨 트실 때 22도, 23도면 엄마는 너무 춥거든요. 지금 몸조리 해야 되는데 엄마는 사실 에어컨 안 틀어도 되잖아요. 근데 아기들이 에어컨을 틀어야 돼서 엄마들은 추우세요. 그러니까 여름인데도 에어컨 틀고 후리스 있고 경량 패딩 있고. 근데 겨울도 보일러를 틀면 22도, 23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가 23도, 24도 올라가니까 아기는 보일러를 꺼야 22도, 뭐 23도, 21도 이렇게 되니까 보일러를 꺼야 돼요. 근데 몸조리하는 엄마가 한겨울에 1월달, 12월달에 보일러를 안 틀면 너무 춥겠죠. 그러니까 겨울에도 후리스 입고 경량 패딩 입고 수면 양말 신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조리하는 엄마들은 어쨌든 다 추운 거예요. 아기한테 맞추려고 하면. 그래서 엄마들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각방 쓰는 문화가 아니고 한방을 쓰는 문화여서 우리가 희생을 해야지 아기를 희생을 시킬 수는 없는 관계로 엄마들은 어쩔 수 없이 보온 기능을 좀 잘 유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아기가 언제 더울까요? 자, 일단 더워서 운 건 아니지만 오래 울었어요. 그러면 덥겠죠. 악쓰고 우니까. 그 다음에 달래는 엄마도 진땀이 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보다 더 시원하게 해주셔야 돼요. 겨울 같으면 뭐 방안을 벗어나서 거실이나 뭐 베란다 쪽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여름이라서 지금 현재는 뭐 에어컨을 지금 틀어놨는데 그럼 더 어떻게 시원하게 해? 온도를 더 낮출까? 온도를 더 낮추지 말고 선풍기, 손풍기 이런 걸 등 쪽에서 뭐 더 틀어주시거나, 아니면 부채질을 조금 더 해서 지금 상황보다는 조금 더 시원하게 해주시거나. 그죠? 자, 그래야지 악수고 울면 못 알아들으니까 일단 아기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래야 돼. 그래서 울음을 그치고 해결이 안 되면 얘가 다시 울겠죠? 그리고 울음을 그쳐야 엄마 목소리가 들려요. 울음을 그쳐야 미안해요. 엄마가 네 말을 못 알아들었어. 뭐가 불편해? 하고 물어보고 계속 이제 엄마 표정을 보면 안심이 되기는 하고 이제 열받는 건 없지만 해결이 안 되면 어쨌든 얘는 다시 또 울 거예요. 그럼 그때 입모양과 소리의 특징을 들어보시면 아까는 안 들렸던 소리가 들릴 수 있으니까 일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아기가 언제 더울까요? 먹으면서 덥습니다. 우리가 막 뜨거운 음식을 에어컨 틀어진 상태에서 먹으면 처음에는 시원하지만 먹다 보면 더워지겠죠. 아기가 먹을 때 힘을 많이 써야 돼서 더워요. 특히 이제 우리가 보통 평균적으로
빨대 힘을 1단부터 100단까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젖병 빨대는 1단을 써요. 근데 엄마 쭈쭈 빨대는 60단 정도를 쓰거든요. 60배의 힘을 씁니다. 30배에서 60배 정도 힘을 더 써야 된다고 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힘 써야 될 때 야, 니 젖 먹던 힘을 동원해봐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젖병 빨대와 엄마 쭈쭈 빨 때 숨소리도 다르고 젖병 빨 때는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고 좀 오랫동안 빨다가 한참 있어야 이제 아기가 더워지는데 쭈쭈 빨 때는 막 1, 2분만 지나면 막 이마 땀 척척해지고 막 땀 한 바가지 흘리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때 이제 겨울은 방 안에서 먹이지 마시고 제가 거실에 나가서 조금 더 방 안보다 시원한 장소에서 먹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은 에어컨 튼 상태에서 아기를 수유하면 먹다가 절반쯤 먹고 아기가 더워지는 모습이 살짝 보이면 등 쪽에 뭐 핸드 선풍기나 부채질을 좀 해서 시원하게 해가지고 아이가 더워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 먹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죠. 자, 그래야 아기가 다 먹고 나도 쾌적하고 시원하고 배부르고 그래야 잠을 잘 자죠. 아기들이 더우면 제일 못 자요.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 우리 아기는 잠을 못 자고 밥을 다 줬는데도 막 울고 막 몇십 분씩 계속 울어요 해서 영상 보내주세요 하고 들어봐요. 왜냐면 저도 아기 울음소리를 들어봐야 뭐 때문에 얘가 우는지 아니까. 그래서 제가 울음소리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나 졸린데 더워서 못 자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원하게만 해줘도 무슨 말인지 모르실 때 조금 해결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라이브라 리얼한데 야, 우리 고양이들 둘이가 장난치다가 서로 학질을 하네. 매주하고 두부가 있는데 갑자기 제 밑으로 와서 둘이서 막 학질을 해서 학질한 소리가 들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진심으로 싸우네 얘네들이. 자, 그래서 시원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5가지 울음소리를 다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배워본 걸 잠깐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상담받은 영상 2개를 틀어드릴 테니까 제가 허락받고 써요. 영상은 영상 받은 걸 2개 틀어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끊겨요 하는 분이 계신데 혹시 다른 분은 어때요? 저는 지금 유튜브 틀어놨는데 괜찮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끊겨요 하신 분은 계시는 장소가 유튜브가 좀 안 되는 데인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 다른 분 중에 대답 한 번만. 예,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자, 복습 한번 해볼게요. 요게 제가 말하고 한 10초 정도 있어야 유튜브가 전달이 되네. 제가 아까 영상 나갈 때 속으로 한번 초를 세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답도 한 10초 정도 있다가 올 것 같으니까 제가 나중에 한번 물어보고 대답 들을 때는 그 정도 기다리고 한번 들어볼게요. 자, 졸린 아기는 하품을 크게 하니까 입을 크게 벌리면서 하면서 울어요. 배고픈 아기는 먹고 싶으니까 입맛 다시는 입술 모양으로 응애, 음네, 네 하고 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들었던 응애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가스찬 아기는 누가 들어도 찡얼거리고 보채는 것처럼 들려요. 요런 소리. 그 다음에 배 아픈 아기는 목젖을 누르면서 얼굴이 빨개지고 다리가 요렇게 배 쪽으로 당겨지면서 하고 찢어지는 소리, 칼 같은 소리 위주로 나고, 더운 아기는 헐떡거리면서 요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하셔서 이 아기는 왜 우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요거는 제가 소리를 조금 키우고 틀어드릴게요. 상담받은 영상이라 소리가 조금 작더라고요. 자,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자, 지금 여기까지 들으신 소리 제가 2번 반복해서 들려드렸는데 혹시 무슨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혹시 아시겠는 분은 혹시 채팅창에 예, 잠깐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한번 문자로라도 한번 남겨주시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여러분이 알아들었는지 한번 봐볼게요. 혹시 방금 들으신 소리 어떤 소리인지 아시겠는 분, 방금 들어본 소리 혹시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는 분 채팅창에 한 분만 남겨주시면 이게 잠깐 영상이 끊겼다가 다시 잘 나와요 하셨네요. 그래서 아이고 걱정되네요. 왜 끊겼지? 지금 그 답을 안 달아주시면 몰라서 답을 안 달아주시나? 대부분 제가 왜냐면 산후조리원이나 오프라인 강의할 때 요렇게 2번 정도 들려드리면 답들이 막 나오거든요. 바로바로. 그래서 답이 지금 좀 채팅하기가 힘드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들어보시면 하고 좀 찡얼거리는 소리 같이 나요.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자, 들어보시면 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요 얘기는 지금 나 지금 트림하고 싶어요. 가스 찼어요. 약간 요런 소리로 이제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이 아기가 조금 있으면요. 또 딴 소리 내거든요. 근데 요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또 딴 소리 무슨 소리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요거 무슨 소리일까요?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아마 다 들으셨을 거예요. 누가 들어도 응애처럼 들리죠. 그래서 이 얘기는 지금 배고픈 소리도 또 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 지금 배는 너무 고픈데요. 속이 안 좋아서 못 먹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요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이든 걸 중단하고 트림을 시킨 후에 다시 먹이시면 됩니다. 예, 이제 지금 대표로 가스찬 소리 아닙니까? 하고 또 문자로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들리시죠? 대답 주신 거 보니까 들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스 차고 근데 배가 고파. 그럼 요럴 때는 먹이던 걸 중단을 하시고 트림을 시킨 후에 다시 먹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기들이 사실 천천히 들어보면 무슨 얘기 하는지 우리가 조금 들을 수 있는데 울면은 너무 정신이 없고 막 이렇게 막 당황이 되니까 아기가 울면 무조건 우리는 달래려고 해요. 조용히 말하지 마, 입 다물어 하고 말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아기가 울면 들어보시면 되세요. 한 개 더 들어볼게요. 한 개 더. 자,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이게 이제 막 답 올려주셨는데 생각보다 10초보다 훨씬 더 늦게 전송이 되나 봅니다. 네. 자, 요 소리는 지금 무슨 소리였을까요? 방금 하는 소리가 막 났는데 이 소리는 무슨 소리였을까요? 요 소리는 무슨 소리였을까요? 자, 아마 답을 다 아실 겁니다. 더울 때 소리, 그죠? 아까 헐떡거리면서 H 발음 있다고 했는데 얘는 확실히 H 발음이 있죠. 그래서 아기가 하고 헐떡거리는데 얼굴을 딱 보니까 어머 땀띠가 장난 아니죠. 땀띠가 장난 아닌데 사실 땀띠는 여름 아기보다 겨울 아기가 훨씬 더 많이 나요. 여름은 어쨌든 에어컨을 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잘 나는 경우가 없고요. 오히려 겨울 아이들이 보일러 안 틀어도 되는데 보일러 틀어서 23도 4도 찍으면 이렇게 땀띠가 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 아기가 들어보시면 헐떡거리다가 하고 얼떡거리다가 다른 소리를 또 낼 거예요. 다른 소리 무슨 소리 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이거는 또 무슨 소리일까? 아 하고 우네요. 애기가 아 하고 입을 크게 벌리면서 자, 여러분 귀에도 아 하고 우는 소리가 들리시죠? 네, 더울 때라고 답 막 달아주시는데 아 하고 우는 소리는 아까 뭐였다? 졸릴 때 내는 소리였다. 그럼 이야기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엄마 내가 지금 너무 졸린데요. 더워서 못 자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야기는 거실에다가 눕혀놨더니 바로 잠이 들었어요. 방안 온도가 조금 높았거든요. 근데 이제 방안 온도가 높일 수밖에 없는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요렇게 그 애기들이 허벅지 같은 걸 이렇게 내놓고 있으면 조금 만지면 좀 차요 아가들이. 그래서 좀 다리만 만졌을 때는 조금 추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가들은 요렇게 피부가 노출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서 요렇게 바디수트 입었을 때는 청기저귀 같은 얇은 천으로 배부터 다리까지 요렇게 조금 덮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피부가 전체적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래서 에어컨 틀어놨는데 여름에 민소매를 입힌다거나 너무 짧은 반소매를 입히면 팔이 너무 많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차라리 아주 얇은 천으로 된 칠부 소매나 요런 좀 약간 소매가 있는 걸 입히시면 아기가 시원하면서 또 시원한데 또 피부는 춥거나 요런 반응이 조금 없도록. 그래서 피부가 춥지 않도록 해주시면 전체적으로는 시원한데 피부가 추운 거예요. 우리 왜 다리 막 에어컨 틀어놓으면 그러니까 춥지는 않은데 이렇게 만지면 막 차고 약간 혈액순환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느낌 받을 때 있잖아요. 애기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덮어주시면 되세요. 예, 졸릴 때라고 또 계속해서 달아주셨는데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5가지 울음소리 다 배워봤습니다. 다 배워봤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기가 울기 시작하면 10초, 15초짜리 우는 영상을 입모양이 보이도록 찍어 두시면 우리 아기가 울 때는 정신없어서 오늘 배운 게 바로바로 들리지 않지만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조용할 때 차분하고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이 찍어놨던 영상을 다시 이렇게 보시면 아 아까 얘가 배고파서 울었네. 얘가 더워서 울었네. 이런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할 동영상을 조금 준비해 두시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울기 시작할 때 찍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리고 그래도 나는 모르겠어. 그러면 이렇게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듣고 제가 들리면 여러분한테 알려드려요. 그러면 또 제가 알려드리면 안 들렸던 게 또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을 해서 우리 애기 우는 소리를 조금 이 귀에 익숙하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가지 울음소리를 다 이제 배워왔습니다. 그러면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